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 탄핵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13,000명의 불법 체류자를 입국시켰다는 이유 때문인데 국토안보국은 트럼프 후보가 데이터를 왜곡 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이슈 중심 선거 유세를 하면서 상대가 포기해도 나는 올인한다면서 2차 후보 토론으로 유인하려는 발언도 했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은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이지만 부통령 후보들이 내일 큰 관심을 받으면서 토론합니다. 이름이 고유명사인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에게 투표하는 게 민주주의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즈는 대통령을 뽑는 유일한 애국적 선택은 카멜라 해리스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우간다 신문 업저버에는 트럼프를 사랑하지 않지만 트럼프를 사랑하고 그의 재선을 간절히 바란다는 어피니언이 실렸습니다. 허리케인 헬렌으로 사망한 숫자 사망자는 100명이 넘고 피해액은 최고 1,000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폭풍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이 먹을 것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동부와 걸프 연안 주요 항구 부두 노동자들이 파업할 가능성이 큽니다. 며칠만 지나도 할러데이 시즌 경제적인 손실은 어마어마할 정도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지도자 암살로 레바논과 이란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스라엘 내 인기는 치솟았고 전화도 안 받고 지하에 꽁꽁 숨어 지낸 헤즈볼라 사무총장 암살을 도운 배신자가 이란이냐 시리아이냐 이 같은 추측도 나옵니다. 본인이 노래도 하고 수많은 가수에게 노래를 지어줬고 영화배우로 상도 받은 포드 그 타임즈의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이 하와이에서 사망했습니다. 윌리 넬슨 등 생존한 그의 친구들은 그가 표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레바논 문제 국내의 대통령 선거 이제 오늘이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1월 5일까지 35일? 36일인가요? 선거 당일까지 합치면 선거 당일을 제외하면 35일 남았는데 미국이 여러 가지 문제로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헤즈볼라 사무총장 암살 문제는 조금 뒤에 광고 들으시고 나서 전해드리겠는데 이것도 역시 미국과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오늘 이렇게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이란이 조금 발을 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헤즈볼라 이용만 해먹고는 이란이 배신한 것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건 우선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먼저 이제 그 대통령 후보들의 움직임과 여러 가지 기운이라고 할까요? 이런 그 분위기 같은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 트럼프 후보의 선거 유세와 또 해리스 후보의 선거 유세에 대해서 이 후보들의 음성을 지금 조금 들어보시겠는데 트럼프 후보가 가장 최근에는 그 본인의 그 소셜 미디어에 13,000명의 살인 유죄 판결을 외국에서 받은 그 같은 불법 체류자들을 받아들였다. 지금 여기에 미국에 있다 하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해리스를 기소하거나 탄핵하거나 아니면 기소 탄핵 두 가지 다 해야지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이민 세관국의 자료를 텍사스가 지역구인 공화당 의원이 요청을 해서 줬는데 거기에 이 살인 유죄 판결을 받은 13,000명뿐만이 아니라 성폭행 유죄 판결을 다른 나라에서 받은 사람도 미국에 이것보다 더 많을걸요. 아마 그 정도 있고 수많은 사람 다 합치면 는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거리에서 60 몇만 명이 있다는 겁니다. 팬딩까지 다 합쳐서. 그런데 그것을 그 박스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바이든 때 다 들어오는 사람이야 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게 과거부터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로널드 레이건 때부터 트럼프 시대에도 많이 들어왔고요. 오히려 추방은 트럼프보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이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자료를 요청하고 이 자료로 지금 왜곡해서 이제 선거 활동을 한다 하는 이런 그 관계 당국은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펜타닐을
해리스는 합법화하길 원한다. 트럼프 후보의 얘기입니다. 마약쟁이 해리스는 이 나라 미국의 골칫덩이다. 그 전에는 바이든은 살다 보니까 그렇게 인지장애가 생겨서 뭐 정신적인 장애가 됐지만 해리스는 태어나기를 정신적인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뭐 이런 말도 했고요. 흑인 유권자는 해리스를 싫어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지금 35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이 같은 인신공격성의 선거 유세를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펜실베니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펜실베니아주에 가서 본인이 당선되면 연방교육부를 없애겠다고 트럼프 후보가 말합니다. I'm going to take the Department of Education, close it in Washington, let the states run their own education. Very important. 반응이 대단하죠. 이게 바로 이 프로젝트 2025라는 헤리티지 재단에서 트럼프의 임기 2기에 하겠다는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무부도 물론 없앤다고 했지만 중앙정보국도 없앤다고 했고요. 연방교육부를 없애고 낙태와 마찬가지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죠. 주정부의 그 권한을 넘겨야지 된다. 예를 들어서 공화당이 사립학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립학교에 돈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하고 그렇게 될 때는 사실은 공립학교에 또 지원금이 줄어들기도 하고 어쨌든 이유 자체가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성과는 없다. 교육 성과는 없다. 교육부 없애야지. 이게 Because we spend more money per pupil than any other nation in the world by far, and yet we're ranked at the bottom of every list. So you know the expression, what the hell do you have to lose, right? I did that 네, with 항상 이제 이 트럼프 후보는 모든 것을 이제 돈과 많이 연관을 짓죠. 외교도 돈으로 계산을 하는 것처럼요. 지금 교육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뭐 교육 얘기를 하다가 또 뭐 흑인들은 나에게 투표해라. 뭐 잃어버릴 게 뭐가 있어?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도 연설했습니다. Vote for me. What the hell do you have to lose? Remember that? What the hell do you have to lose? And my people didn't like it. They said backstage, "Oh, sir, that was not nice." I said, "It is nice." 네, 이제 트럼프 후보가 지금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해리스 후보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여성들은 노스캐롤라이나주나 선벨트죠, 조지아주에서 여성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해리스 쪽으로 조금 쏠리고 있다. 이제 이 같은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모든 여론조사가 다 맞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추세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해서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게 신경을 쓰는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말은 점점 거칠어진다 하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비해서 카멜라 해리스 후보의 경우는 어제 뭐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에서 선거기금 합쳐서 5,500만 달러 정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9월 달에도 트럼프 후보보다 훨씬 많은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 기금 모금에 이제 완성표를 찍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리스 후보는 계속 이제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뭐 물론 첫 번째 토론회 때도 본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슈를 말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라스베가스에서는 생활비 문제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생활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또 중산층에게 보조를 할 것인지 이 같은 그리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슈에 집중하는 후보다. 그리고 그런 대통령이 될 것이다. I talked about issues like bringing down the cost of living, investing in small businesses, protecting reproductive freedom. And keeping our nation secure. But from Donald Trump, well, it was the same old tired playbook. Same old tired playbook. 네, 트럼프는 오래된 그 플레이북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나는 맨 뒤에는 보니까 국가 안보도 지킬 것이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에게 이건 뭐 유인책이기도 하고 트럼프 후보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토론을 다시 하자. 나는 끝까지 뭐 상대가 포기를 그 폴드한다고 얘기를 하죠. 포기를 해도 나는 끝까지 올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멜라 해리스. I'm all in.
네, 그는 해야지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서로 이슈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가 포기했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계속 상대를 상대할 준비가 돼 있다, 올인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세 가지네요. 짧게 전해드려야지 되겠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또 주말에 트럼프를 당선시키는 것만이 민주당 독재와 불법 이민자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제법 아주 긴 글을 X에 썼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거의 2억 명 정도가 팔로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겠죠. 폭정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 아니면 민주주의는 끝난다,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으면. 왜냐하면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지만 비시민권자들을 투표를 하게 할 것이다. 이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시대에.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으면 이건 마지막 선거다, 이번이. 보나마나다. 왜냐하면 20명 가운데 1명만 시민으로 만들어줘도 4년 안에 200만 명이 시민이 되고, 그러면 더 이상 스윙 스테이트가 없어진다. 이건 일당제다. 선거할 필요가 없는 게 된다.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극도의 사회주의에서 이걸 끝내려면은 트럼프에게 투표를 해라.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X에 쓴 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뉴욕타임스, 굉장히 긴 길이의 사설인데 간단히 일론 머스크가 한 것 정도로만 길이를 좀 제가 줄여보겠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유일한 애국적인 선택은 카멜라 해리스다. 트럼프 후보는 스스로 기질면에서 자기 이득만 따지는 면에서나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했다. 현명함, 정직함, 공감 능력, 용기, 절제, 겸손함 다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의 건강, 민주주의, 안전하지 않다. 보통 이제 대통령 선거하면은 두 사람이 대부분 이제 다른 국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정책과 또 어떤 원칙 차이로 경쟁을 하는데, 그래서 오바마라는 민주당과 존 맥케인이라는 공화당 후보가 대결할 때 우리 다 서로 애국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시각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요.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리스 후보에게 말하는 것, 디테일을 원한다. 그런 것들. 근데 이제 해리스 후보는 전략적으로 불과 이제 후보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괜히 실수해서 상황을 흐리는 것보다는 이런 전략을 선택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신에 이제 지난 10주일 동안 해리스가 모든 시민의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지 않았는가. 좀 전에 얘기한 생활비 문제 등등. 그리고 캐릭터가 너무나 중요하다. 캐릭터도 중요하고 정책도 중요하다. 트럼프 후보는 본인의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조차도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것을 거부한 사람이다. 미국 현대사에서 다른 부통령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당시에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할 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헌법보다 위에 또 헌법보다 앞에 세우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다시는 미국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 사설은 가장 위험한 것은 트럼프가 공화당을 너무나도 변질시켰다. 애국자로서 대통령을 선택한 유일한 길은 카멜라 해리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건 이제 미국이 아닌 우간다에서 발행되는 업저버라는 신문에 존 비게마노라는 그 오피니언 지금 쓴 사람입니다. 내가 도널드 트럼프를 사랑하는 이유, 이게 제목입니다. 본인이 이제 전에 그 방송인으로 일할 때, 젊었을 때 1970년대에 패스토 키벤 게레 주교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주교가 I love 그 이디 아민, 그 독재자 이디 아민 난 너무 사랑해, 이런 책을 쓰고 그 책의 제목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독재자가 물러나고 나서 이 사람은 우간다로 돌아올 수 있었던 주교인데 그랬다는 거죠. 본인이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왜 I love 트럼프라고 얘기하는지가 딱 이렇게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주교가 그 생각했던 감정과 비슷하다는 거죠.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아프리카와 우간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야 어떻든 우리는 또 이 우간다를 위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걸 원한다는 겁니다.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분이 말하네요. 저는 트럼프에 관한 모든 걸 싫어합니다. 나쁜 사람이 좋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우파는요, 조 바이든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데 낙태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는 사기꾼입니다. 식당에서 밥 먹고 돈도 안 내고 나가려고 하고, 술을 안 마시니까 취해서 그랬다고 말도 못한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그가 판 거는 21세기의 최대 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한 번도 읽지 않은 책을 복음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구슬러서 팔아서 최대의 사기라고 얘기를 하죠. 병적인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뉴스 매체들은 그의 거짓말을 세는 기자를 따로 둘 정도다. 그래도 나는 그 악취나는 트럼프 코를 꽉 막고 트럼프 임기 2기를 아프리카와 우간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원합니다. 제발 제 말 좀 계속 들어주세요. 3가지 이유입니다. 넘버 1, 트럼프는 미국 내부에만 신경을 쓴다고 했습니다. 미국 내부에 할 일이 많죠. 뭐 빈곤, 특히 재향군인의 빈곤, 당뇨, 정신질환 등의 건강 문제, 실업, 총기, 범죄. 트럼프를 너무 바쁘게 만들어서 세계 민주주의를 감독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다른 나라 간섭 안 한다는 걸 아프리카 우간다로서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2번째, 예산을 엄청나게 삭감한다고 하는데 좀 전에 들어보신 것처럼 교육부 없앤다고 했죠. 뭐 중앙정보국, 연방수사국도 없앤다고도 했고, 그렇게 없앨 때는 중앙정보국을 해체한다고도 선언을 했는데, 이 미국의 CIA 중앙정보국이 아프리카를 체계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서방세계, 특히 이제 중국 같은 나라를 포함해서요. 아프리카에 광물 자원이 필요한데 본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그 정보기관 CIA, 국외 정보기관이잖아요. 국내가 FBI고 이 정보기관을 통해서 물론 수사기관이기도 하지만 FBI는 이 정보기관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막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아프리카 광물을 때로는 싸게 뭐 약탈이죠. 일종의 그렇게 할 기회만 보면서 정보를 수집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일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오일을 다른 나라에서 먼저 이렇게 수입해다 쓰고 확보하고 자국의 매장량을 꽉 쥐고 있는 게 현명해 보이는데 우간다 사람으로서 트럼프는 자국의 오일 시추부터 막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급히 자신의 임기에는 일자리 조금 만들 거고 적자 약간 줄이겠지만 지역 경제에 생명선도 불어넣어주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게 좋지 않다. 뭐 이 점은 이미 바이든 때도 최고로 많이 오일을 시추하긴 합니다. 넘버 3번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이유. 트럼프가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세계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더 이상은 미국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 미국도 트럼프도 다른 나라 일에 관심이 없다고 하고 서로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간다와 같은 어떤 나라들은 코를 막고 뭐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를 뭐 초대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더 이상 이제 미국은 관심 대상 국가도 아니다. 서로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게 우간다에는 좋다 하는 우간다에서 발행되는 신문 업저버의 존 비게마노 씨의 오늘 오피니언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어로 써 있기 때문에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지금 미국의 뭐 허리케인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한인분들도 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헤즈볼라, 이란, 미국. 이 얘기는 좀 복잡하긴 한데, 뭐 우리가 그 나라에 살고 있고 아니라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그 전문 취재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잘 정리해 놓은 것을 종합해서 보면은 큰 획은 잡힙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시작은 플로리다에서 했지만 그리고 뭐 사망자도 물론 플로리다주가 더 많지만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애쉬빌이라는 데가 지금 이제 허리케인에서 열대성 그 폭풍으로 약해진 헬린
헬렌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부르던데 헐린이 제일 가까운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듭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럴 때 이제 미국 대통령이 현장을 가죠. 뭔가 나는 여러분들의 그 힘든 것을 잘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컴포트 해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대통령 스케줄에 맞추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지에 지금 아직 수백 명이 실종됐기 때문에 구조 작업도 해야지 되고 복구 작업도 해야지 되니까 거기에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플로리다가 아닌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하고 적어도 102명이고 수백 명이 실종됐으니까 사망자는 훨씬 102명보다 많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애쉬빌이라는 마을에서 30명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숨졌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25명, 조지아주에서도 17명, 애틀란타는 아주 홍수가 대단했다면서요. 브라이언 그 주지사가 폭탄이 터진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테네시, 버지니아 전부 이제 사망자가 있습니다. 물론 사망자의 진앙지는 템파가 됐고 동네마다 보면은 전부 막 다 흙탕물로 변했고 동네가 흙탕물 호수가 된 곳이 많더군요. 뭐 자동차를 완전히 이 허리케인이 장난감처럼 들어올렸고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주 같은 경우는 서부에 그 산악지대 있죠. 거기서 실종되신 분들이 많다고 하고 연방재해청이 지금 열심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도 사망자도 늘어나겠지만 재산 피해도 15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이상까지로 보니까 아직 이게 집계되기는 이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정전되신 분들 얼마나 그 지역에 따라서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고생이시겠습니까? 그리고 길과 다리 플로리다주부터 이제 쫙 버지니아주까지 오른쪽으로 아니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다 이제 허리케인이 쓸고 갔다고 하고요. 관광객들이 너무너무 사랑한 그 섬 하나가 완전히 떠내려갔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플로리다주에서 아니 여기서 매년 이러면서 더 살 가치가 있나? 뭐 날씨가 좋고 한다지만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엄청나게 예전보다 허리케인도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완전히 마을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건 그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홍수 이건 성서적이다 이렇게 표현들도 하는데 길도 없어지고 휴대폰도 사용하지 못하고 테네시주에서도 댐이 지금 거의 무너질 듯 말 듯 지금 미국이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는 전혀 지금 그 짐작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 대재앙 성서적인 대재앙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in anytime 홍수 경고도 발령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인데 지금 그 대서양 그 열대성 저기압 때문에 이번 주 후반기에는 다시 이게 이제 열대성 저기압이 강한 그 허리케인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이고 10월 한 달 남았고 11월 원래 미국에서 허리케인 시즌이 끝나는 때는 11월 30일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계속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동부 지역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이상 기온으로 뭐 캘리포니아주도 뭐 팜데일이었었죠. 그런데 엄청나게 피해가 심했었잖아요. 홍수 같은 것.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을 포함을 해서요. 전부 이 사망자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지금 사실 이스라엘 문제도 있고 선거 문제도 있고 이 애틀란타의 경우는 조지아주이기 때문에 지미 카러의 레가시 이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으로서 지금 요즘에 그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방문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지아주 같은 경우도 내일 10월 1일이잖아요. 오늘까지 계약이 끝나서 내일 항구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 일면 실리기는 실렸지만 아주 작게 실렸고 전체적으로 이 헐린 이 허리케인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신문들이 똑같이 같은 비중으로 보도하는 것은 미국 뉴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산 나스랄라라는 헤즈볼라의 사무총장 이제 최고 지도자죠.
20년대 초부터 했으니까 30년 넘게 이 사람을 암살한 거죠. 뭐 지하 뭐 굉장히 깊은 곳에 있었는데도 암살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누군가가 정보를 준 거죠. 배신한 거죠. 누가 됐건. 물론 이스라엘 모사드가 너무 중요해. 아니 너무 능력이 좋아. 군사력도 너무 능력이 좋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많은 군사력 같은 것을 배신의 씨앗이 없으면 사용할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바논 사람들이나 헤즈볼라는 이제 그 점에 포커스를 두고요. 그건 이제 좀 뒤로 미루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산 나스랄라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이 암살하려고 시도한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2006년도에도 그랬고 그 후로도 18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이번에 이렇게 누군가가 그가 지금 어디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일 겁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의 선거에도 뭐 중동의 질서는 당연히 개편되겠죠.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몇 분 동안에 불과 몇 분 동안에 80개 이상의 폭탄이 거기에 투하가 됐다고 하잖아요. 아파트먼트 막 큰 것들 새 채들이 다 무너졌던데 완전히 이거는 무슨 헤즈볼라 뭐 괜찮을 거야 했었던 그 환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1967년도 그 6.1 전쟁. 아니 이스라엘이 그럴 수 있겠어 하는데 해냈던 것과 같은. 그래서 벤자민 네탄야후의 인기가 지금 엄청 높답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 때문에 그쪽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게 여기저기를 이동을 했었어야지만 되니까. 그게 바로 국내적인 이슈 같은 것도 이렇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쳐버린 것의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이제 레바논과 중동을 재개편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가 될지는 지금 수장이 암살당한 상황에서 헤즈볼라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헤즈볼라라는 이란이 심어놓은 이스라엘을 겨냥하기 위해서 그런 헤즈볼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1985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으니까요. 40년 동안 최고의 역사상 헤즈볼라는 최고의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은 2개월 사이에 했습니다. 하마스의 지도자도 암살하고 뭐 이런 일들을. 그리고 헤즈볼라는 사실 레바논 정부와는 달리 또 다른 자신들의 그 사회적인 뭐 교육시설 여러 구호시설 같은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그 국회에도 반 정도의 의원을 친 헤즈볼라 성향의 의원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니까 굉장히 굴욕적이기도 하죠. 굴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이 훨씬 더 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복할지 추측하기 이르죠. 헤즈볼라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란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봐야지 되는 그런 것들인데 이스라엘은요. 암살했다 끝이야. 이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 레바논 전역에 추가로 공습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헤즈볼라의 지도력이 없는 그 틈을 타서 무기고를 더 많이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헤즈볼라는 가자 지구에 그 하마스보다 훨씬 정교한 무기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막 원정도 하잖아요. 시리아 이런 데 해서 군사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레바논만 공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멘에 역시 이란이 조정하는 후티 반군, 가자 지구의 하마스도 공격하고 완전히 지금 전방위로 공격을 합니다. 뉴욕타임스는요, 이미 이스라엘 특공대가 아주 뭔가 또 다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레바논 깊숙이 침투했다. 이런 보도를 어제 하던데, 뭐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란이 지금 문제죠. 이란은 아주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뭐 예멘의 후티 반군 이렇게 내세워서 대리인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들이 최전선 역할을 하길 바라죠. 이란은 좀 떨어져 있으니까. 헤즈볼라가 또 이란의 굉장히 충성스러운 하수인 역할을 잘했습니다. 잘해서 지금 이제 헤즈볼라에 대해서 헤즈볼라의 혜택을 입고 있는 사람도 레바논에서 있을 거고 중동에서도 헤즈볼라와 연결을 하고 있는 그룹들도 있을 테고 헤즈볼라가 너무 미운 그룹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는 저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가 숨졌대, 암살당했대 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기도 하죠. 뭐 후계자는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이 나스랄라의 사촌인 하셈 사피에딘이라는 사람인데 이 나스랄라가
64세였던가 그렇죠? 10살 어리다고 하니까 50대고 그리고 이 그 후계자가 이란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뭐 일본의 야쿠자나 한국의 뭐 경제적인 재벌들의 정략 결혼이나 이런 그 테러리스트 그룹들의 무장 단체의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 하셈 사피에닌의 아들이 미국에 의해서 암살된 유명한 그 이란 장군이요. 2020년도에 암살시켰잖아요. 카셈 술레이마니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지금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가 된 사람의 아들이 어떤 그 아들의 장인이 미국에 의해서 암살된 그런 그 이란 장군이라는 거예요. 이게 딱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지금 애매한 거예요. 이란은 헤즈볼라가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무장단체라고 인식하는 그런 곳들이 많고 아랍이라고 해서 다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것 아닌데 반대가 더 많을 텐데 이걸 공개적으로 지지하면 지금 워낙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경제가 어려운 것도 어디까지는 견딜 수 있는데 지금 이란 사람들이 다른 짓 하면 그 정부가 아니 우리 이렇게 밥도 못 먹고 사는데 하면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헤즈볼라를 지금 계속 이렇게 해야지 되는가? 더 많은 자원 같은 것을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그걸 원치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전문가들 말을 쭉 종합해 보면. 왜냐하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도 사실은 참 이번에 그 암살당한 그 헤즈볼라 지도자와 잘 알고 지내고 했는데 레바논에 대해서 중대한 발표를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성명이 나왔을 땐 공허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란이 어떻게 보복하겠어 하는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헤즈볼라는 아직도 단단하다. 헤즈볼라가 그 튼튼한 구조가 헤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싸움을 계속 이끌 거야. 헤즈볼라 니들이 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해서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더 많다. 자기 보존을 하는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가닥을 잡은 것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전면적인 전쟁이 없으면 미국 정치적으로는 카멜라 해리스나 그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측에 아주 위험은 아니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은 어쨌든 헤즈볼라의 그런 그 총 지도자를 암살을 하고 나서도 이스라엘의 그 자위권 같은 것을 쓸 그런 권리가 있다. 뭐 이 정도 얘기로는 이스라엘을 뒷받침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그럼 한때 그 핵시설을 공격받고 뭐 이러는 것을 보호하고 뭐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런 것에 헤즈볼라를 앞세웠거든요. 의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도 야, 더 이상 헤즈볼라가 저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면 우리가 핵 개발을 열심히 해야지 되겠네. 말 그대로 박차를 가해야지 되겠네.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레바논 사람들, 헤즈볼라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헤즈볼라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헤즈볼라를 더 많이 비난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더 많이 비난하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하마스가 미워도 하마스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로부터 고통받고 미국으로부터 고통받고 한다 할지라도 더 미운 건 이스라엘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2주일 동안 무슨 뭐 페이저 그 폭탄이니 뭐니 해서 1,000명 이상이 숨졌잖아요. 1,000명 이상이 숨졌고 100만 명 이상이 집을 떠났습니다. 별 보고 잠자요. 낭만 있게 슬리핑백에서 텐트에서 자는 게 아니라 갈 곳도 없습니다. 쉘터도 없습니다. 레바논 정부가 거기 위험하다 대피해라 해서 대피해서 가보면 쉘터가 없는 지금 이 상황에 레바논 사람들은 헤즈볼라보다는 이스라엘을 더 비난한다는 거고요. 이건 지금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이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의 씨앗을 지금 미래 전쟁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아침에 NPR 방송에서 보도하는 거 보니까요. 이스라엘 방송에서 헤즈볼라 지도자가 암살당했다고 뉴스 앵커가 너무 좋아서 술잔을 기울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샴페인 터뜨렸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레바논 정신 차리고 보면 헤즈볼라나 레바논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정은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고 누가 배신자인가. 제가 레바논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봤는데요. 그 레바논 기자가 쓴 거예요. 레바논 기자가 썼는데 뭐냐면 이게 이란이 뭔가 좀 불편하니까 불편하고 미국에 잘 보이면서 어느 정도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뭐 헤즈볼라의 최고 수장을 내준 것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시리아에서 정보 준 거 아니야? 왜냐하면 시리아의 그 야세르 알바사드의 정권을 유지하게 하는데 헤즈볼라가 엄청 도움을 줘서 시리아 사람들도 엄청 싫어하거든요. 이 나스랄라를. 그래서 그런 것 아니야? 여러 가지 루머라고 본인도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 그 레바논의 기자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리 얘기를 들어주세요. 우리 레바논 사람들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글을 제가 봤고요. 어쨌든 아주 전문가는 이런 얘기들도 하더군요. 헤즈볼라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당한 것은 자신들의 힘을 과대평가한 것 같다. 그리고 이란에도 너무 의존했는지도 모르죠. 너무 과대평가해서, 그리고 반면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깨려는 의지를 과소평가했는지도 모른다. 또 이스라엘 정보부가 조직에 침투한 정도,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누가 배신자인지 모르지만 그런 정도도 과소평가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결국은 헤즈볼라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자기 오만, 자기 과신에 빠진 오류, 그에 따른 스스로 희생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럼 이스라엘은 안 그럴까요? 이스라엘도 자기 함정에 빠질 수 있죠. 우리가 이거 봐. 모사드가 이렇고 국방부가 이렇고 이런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벤자민 네탄야후가, 그동안 벤자민 네탄야후에게 반대했던 사람들도 그 옆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이 maybe 지상군을 아주 대대적으로 레바논에 막 기세를 타고 보낸다면, 그러면 이제 같은 헤즈볼라가 자만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우리가 자만한 것 아니야 할 수 있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헤즈볼라가 그 최고 사령관은 숨졌다 할지라도 무기도 많고요. 그리고 전투력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벤자민 네탄야후가 레바논 완전히 지상전까지 갈 것인가? 그러긴 조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모르죠. 왜냐하면 저렇게 암살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게다가 대고 이란도 발을 조금 빼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충돌을 해서 막 갑자기 오일 값이 오르고 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maybe 이거 희망사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늘 미국의 탑 뉴스입니다. 신문이고 방송이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저쪽 동부, 뭐 조지아, 애틀란타 이쪽은 지금 뭐 허리케인이다, 파업이다. 참 큰일이네요. 근데 이것이 뭐 물론 로스앤젤레스 주변을 말씀드리자면 뭐 LA 항구가 있고 하지만 미국의 동부 걸프 연안의 주요 항구의 그 노동자들이 뭐 수천 명이 내일 이제 파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 물건에도 금방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제 9월 달 끝나고 나면은 할러데이 시즌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금방 파업이 이제 며칠만 지속되면은 느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참 이 파업이라는 게 불과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몇 주일 전에 있다 하는 것은 아직 모르겠어요. 이 정치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할지 하지 않을지. 만약에 며칠 동안 파업이 이어지면은 우리 2021년도에 팬데믹으로 공급망 엄청나게 힘들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커피 종이 뭐 $2 정도 했었던 것이 막 $6 돼도 못 사고 $10도 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비슷한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할러데이 쇼핑 시즌에 맞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파업으로 하루에 이제 손해보는 게 $50억 정도는 된다. 이건 이제 JP 모건 체이스가 계산을 해본 건데 백악관이 조금 곤란하긴 하죠. 곤란한데 미국에서 이런 때 대통령이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국민의 생활과 연관된 것이 파업을 하려고 하는 그 업계에서 이걸 막는 게 있죠. 오바마 때 항공사 파업도 그랬었던 적이 있고, 클린턴 때도 있었고, 부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1947년도 법이랍니다. 태프트 하틀리 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이제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던가, 파업이 시작돼도 파업을 중단시킬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파업에 다 시시콜콜이 대통령이 개입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건 너무 중대해 하는 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조지 W. 부시가 2002년도에 그 이쪽에서
그 항구 파업할 때 그때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역단체들은 항구에 물건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악관이 제발 개입 좀 해달라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선거도 있는데 누구보다도 역사상 내가 제일 친 노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로써 계약이 끝나서 여러 조건이나 임금 같은 것을 올려달라 뭐 이런 지금 협상을 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노조가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개입을 하면 그걸 좋아하겠어요? 카멀라 해리스도 굉장히 곤란할 것 같고요. 그러면 아니 노조만 표고 일반 유권자는 또 표가 아닙니까? 이 일반 유권자 표도 생각을 해야지 되고 해서 지금까지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지만 이게 만약에 파업이 조금 길어진다던가 어떤 영향력이 금방금방 나오면 백악관이 어떻게 일을 마무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도 그러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개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은데 그래도 헤드라인 정도나마 전해드려야지 될 것은 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이런 철에 미국의 그 지방 정치의 그 어떤 그 절차, 과정, 움직임 같은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요. 연방 판사가 왜 유권자 하베스트라고 하죠. 이 투표 용지 남 대신해서 이렇게 받아다가 이렇게 주고 하는 그런 투표 용지를 모으는 것을 그걸 금지를 한 텍사스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텍사스 법을 하베스트 하는 것을 금지하는 텍사스 법을 부분적으로 무효화했다고 하거든요. 텍사스의 일이니까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누군가가 이제 대신 뭐 너무 아파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하면은 뭐 간병인이 대신 그 투표 용지를 뭐 어떻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2021년도에 통과가 됐는데 부분적으로 무효다. 공화당은 이 법이 통과가 됐을 때 이거 유권자 사기를 막기 위해서 그냥 본인이 다 봉인된 거 이런 걸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이 받아가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찍어서 그렇게 할 거야. 그게 민주당일 거야. 뭐 이러면서 고소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판사가 부분적으로 이건 무효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연방 법무부는 엘라바마 총무처 장관을 고소했습니다. 선거에 너무 가까운 때에 유권자 리스트를 없애는 절차를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8월 13일에 엘라바마가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을 막는다. 이런 절차를 아주 까다롭게 했어요. 까다롭게 해서 그걸 막는다고 아주 단단하게 한 거죠. 그런데 미국 이제 그 법에 따르면 선거 전에 90일 전에 투표 관련 조치를 취하면 국가 유권자 등록법에 위배가 된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엘라바마가 많은 그 제거 과정을 하는 것 같은데 자격이 있는 유권자도 거기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나 자격이 있는데 왜 하고 항의를 하고 고치려면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선거하기 전에 이렇기 때문에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74만 표인가를 이제 이거 무효다 하고 리스트에서 뺐잖아요. 지난주에. 그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주 내에서 누가 의도적으로 시민권자가 아닌데 투표를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뭐 이사를 가는데 뭐 하지 않았다던가 이런 거. 그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 선거 직접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많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먼저 도와주시는 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랜만에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저작권 때문에 노래 같은 거 잘 안 들려드리는데 저작권에 속하지 않는 노래여서 뉴스와 함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은 For the Good Times로 알고 계시는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이 마우이에서 88세로 사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사망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뭐 조니 캐시, 너무 많은 가수들에게 윌리 넬슨 노래를 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뭐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같은 노래, 그리고 바브라 스트라이젠드와 그 스타 이즈 번에서 나와서 골든글로브 상도 받았고 옥스포드 대학교 로스 장학생 졸업한 사람이에요. 육군 참전 용사이기도 하고 굉장히 가사가 복잡하고 그러나 보드랍게 감수성이 대단하고 건강 나빴을 때도 80대까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윌리 넬슨이 그가 쓰는 모든 곡이 표준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Jesus, Lord, 왜 그랬을까요? 제가 뭔 일을 한 걸까요? Jesus, my soul's in your hand 라는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